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네, 2주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음악이죠. 네.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시간, 정치색깔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랏빛 정치 주인공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좀 탄 건가요? 네, 푸석푸석하죠. 좀.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 장외투쟁을 하시다 보니까 좀 요즘 네. 날씨가 더워서 예. 약간 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근데 2주 만에 보는 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매주 원래 최고위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현장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대구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구미, 울산 이런 울산. 다양한 지역들을 함께 저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월, 목에 같이 동행을 예. 하시는 거군요. 네. 자유한국당 얘기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잠시 다른 당. 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잖아요. 네. 과거 뭐 새누리당에 같이 있었던 그 의원인데 총선 앞두고 보수 대통합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우선 정치 색깔론이니까 네, 네. 제 의견을 또 말씀을 네, 드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 이제 선출되셨는데 오신환 원내대표의 입장도 그럴 것 같고요. 선거 유불리만을 따지는 인위적 통합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은 네. 가치 통합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뭐 최근에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네.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그 안에서도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르죠. 의견이 좀. 그래서 저는 보수 대통합의 전제도 결국 그런 뭐 시장 경제 법치 뭐 네. 이런 부분 현안에 대해서 네. 결국 같이 통합이 가능하느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아직은 아니다. 가치 통합의 그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네, 의미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오신환 의원님 옆방이에요, 제가. 지금 네, 의원실에서요? 바로 의원회관에서요? 의원실에서 바로 옆방이라서 네, 네. 저도 굉장히 축하의 메시지를 건네긴 하는데 음. 또 오신환 의원님이 이제 원내대표 되신 만큼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개혁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당대당 통합 뭐 그런 걸 떠나서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물꼬가 틀 수도 있겠죠. 그걸 저도 많이 기대합니다. 네. 옆방이니까 자주 소통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 당한 분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또 네. 사보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에 이미 태워진 거고 앞으로 논의 과정을 최장 뭐 330일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법안들이 많이 좀 바뀔 거라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 자체가 네. 사보임도 이제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철회를 하지 않고선 이 물꼬를 어떻게 틀 수 있을까 하는 좀 근원적인 물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그래서 철회를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자유한국당은. 네, 그래서 이걸 오신환 대표도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긴 이 시작 전부터 다르니까 네. 참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현안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황교안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그 13일에는 구미 네. 다녀오셨고 뭐 주말에도 일정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 주말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5.18 네네네.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에서 있으니까요. 네네. 토요일 네네. 일정입니다. 그거 내려가시입니까? 예, 저도 내려갈 같이 가시는 계획입니다. 거군요. 네. 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실제 어떻습니까? 이 언론에서 나오는 거랑 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느낌은 또 있을 테고 어떠세요? 저희는 현장에서의 느낌을 훨씬 더 치열하게 듣고 더 참담한 목소리들이 많다는 걸 느끼죠.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중소기업 간담회인가 거기서 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국민들은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통계보다 현장이 더 나쁘다는 거죠. 네. 대통령은 현장보다는 통계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이 5.18 광주 일정 얘기하셨는데요.
이 5.18 단체들이 지금 반대 성명 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잠깐 갔다가 이제 저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군요. 네. 맞아. 그 사진 봤습니다. 물벼락도 맞고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매맞으러 가는 거 아니냐, 뭔가 핍박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일각에서 있어요. 뭐 네. 그 아실 테고요. 어떠세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 신보라 의원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음, 우리 당이 어쨌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의 그런 폄훼성 발언에 대해서 네. 이제 반성하고 있고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황교안 대표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5.18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뭐 당장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5.18 그 망언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 조치도 안 하는 상태에서 5.18만 가면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일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죠. 1차적으로는 했죠. 뭐 이종명 의원에 근데 이제 대해서. 이종명 네. 의원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저는 빠르게 의원총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종명 의원 스스로도 네. 전 스스로의 정치적 유배의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네. 되는 것과 상관없이 네. 이종명 의원도 지금 현재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적 유배의 길을 걷고 있다 이미. 걷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아픈 손가락일 수 있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처리하고 5.18을 그 광주를 찾아가면 훨씬 더 얘기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국회가 좀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의원총회 자체를 지금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의원총회는 이제 개별 의원들의 이제 판단의 몫이겠지만 그런 지금 현 상황에 이종명 의원님도 그런 길을 이제 스스로 이제 좀 걷고 계시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5.18 기념식이 다가와 있는 네네. 상황에서는 저희가 진정성 있는 행보를 계속 보여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 행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제가 그 의원님들 간에 서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네. 격주로 나오시니까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 금태섭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보라 의원님이 국회에 다시 오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얘기를 들을 테니까 제발 돌아오시라 네. 이런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회담 문제를 풀어주면 물꼬가 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바로 영수회담으로 네. 점프를 하실 줄이야. 네. 아 그겁니까? 그러니까 실은 서로에게 명분과 가치가 좀 트여진다면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 당에서도 이제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1대1 회담부터 풀어가면 어떻겠냐. 그리고 의제도 진짜 뭐 민생 현안을 네네.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오늘 이제 그 박지원 의원도 의원이,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좀 양보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언급을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MBC 저는- 시선 집중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이렇게 막 역제안하고 다시 하고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풀어가는 대안을 참 찾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1대1 영수회담이 지금 이 국회 정국 그다음에 여러 민생에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서로에게 명분과 가치를 좀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정두환 전 의원도 저희 프로에 정말 코너에 나와서 1대1 그걸 받는 게 좋다.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실 뭐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얘기한 거는 일단 5당 다 5당 대표 만나자. 그리고 나중에 1대1로 회담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정의당 윤소아 의원 그 원내대표도 그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오자회동하고 1대1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러냐 순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네. 야당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네. 결국 또 조건부를 다는 역제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의제 그리고 그런 민생
그리고 실제 저희가 계속 논평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오자 그 회담으로는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서로의 여러 견해 명, 차를 네, 네. 듣는 형태로 음. 그렇게 간담회밖에 되지 네. 않는다. 근데 정말 풀어가고 싶은 건 제1야당의 협조잖아요. 네네. 저는 가장 협조가 가능한 대화의 채널이 뭐냐. 네.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1대1로 제일 야당과 만나면 만나는 것이. 서로 양보할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음. 네. 5당 오늘 만나고 1대1로 다음날 만나고 이러면 안 됩니까? 너무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순서보다는 그 의미의 방점을 제일-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1야당을 듭니다. 존중하라 네. 그런 메시지를 다 담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여야정 협의체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원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원칙의 그러니까 문제. 지난해 있었던 그 여야정 네. 상설협의체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워당 원내대표가 만났던 건데요. 네. 저는 원내대변인이어가지고 그 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합의문 발표도 이제 저와 이제 각 이제 당의 원내대변인들이 대변인들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 20석이 돼서.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사가 됐던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는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깨졌죠. 음. 그 원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끼워주면 안 됩니까? 근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의 네. 대표자들이 와야죠. 그 논리로 한다면 다 와야 되니까 네, 그것도 좀 그렇죠.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내 교섭단체.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이게 협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칙의 네.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래저래 핫합니다. 네. 발언들이 조금 너무 센 게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들이 있는데요. 오늘 낮에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 망언 규탄 및 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고 저 처음 들어봤지만 달창이라는 어떤 그 발언,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여서 네, 네. 솔직히 이제 대구 집회에 이제 네, 네. 같이 있었는데요. 네. 어, 옆에 계셨군요.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지도 몰랐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건지도 실은 좀 의아해서 저도 당시에는. 이후에 오히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아. 언어를 쓰셨구나. 네, 네. 그게 논란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오히려 집회 현장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네. 이제 끝나고 논란이 돼서 알게 됐는데 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빠르게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정치인이 사과를 한다는 것 네. 그게 굉장히 인색하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치 현장에서 보니까요. 직접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군요. 네. 보니까요.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은 민주당에서도 20대를 비하하고 막말했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서른 네. 의원이나 홍익표 의원 그런 네. 분들이 전혀 사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음. 그런 의미로 이해되나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히려 부인을 했었죠. 네. 그만큼 정치인에게 사과라는 게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사과를 했고 그게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는지조차 모르고 썼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신 부분은 잘했다. 근데 오히려 이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네. 그리고 이걸 인격 모독이랄지 뭐 이런 것까지 계속 몰고 가는 이 프레임이 네.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문하고 싶어요. 물론 사과를 안 한 의원들도 있지만 심지어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발언들이 네. 그 오해를 일으킬 만한 발언들이 남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원내대표로서 네. 아마 뭐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임기응변이든 그렇게 노출되고 말씀하시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 나오는 실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대표도 스스로 조금 더
정지하고 조금 더 복귀하고 네. 하시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발빠르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야 평가를 된다. 인정을 하되 음. 다만 이렇게 글쎄요, 저는 이 사안이 네. 민주당에서 뭐 여성위원회 모든 여성 당원들을 동원하면서까지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이만큼 당내 평가를 하고 네. 단죄를 하게끔 했던 노력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좀 이건 좀 오바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2주년 그 KBS 특별 대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신보라 의원님께서는? 글쎄요, 뭐라고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드릴 뭐 전반- 발언인가 아니면 형식? 전반적인 뭐든 좋습니다.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저는 그 기자와 네. 1대1로 그렇게 한다는 건 네. 어쨌든 용기를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답변을 네.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네. 자리를 갖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점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 실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현실과는 여전히 괴리된 그리된 평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쉬웠습니다. 짧게 금태섭 의원님한테 또 남기실 말 있으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친절하게. 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최근에 네. 어쨌든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었던 발언이긴 하지만 네, 네. 신희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와 네. 김수현 정책실장. 정책실장의 그 대화에 대해서 네. 찌든 관료주의가 뭐 문제다. 네네네. 관료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네. 실은 공무원들도 막 적폐로 몰면서 했던 그런 부분의 문제들도 있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네. 거기에 이걸 대해서 너무 여당 중심으로만 본게 인지하고 아닌가. 있는 것 아닌지 네. 묻고 싶네요.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